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잖아요.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계 경제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빠른 추경 심의를 촉구를 했죠. 야권에서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오늘은요. 과연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최근에 이 관련 언급도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국면이 커졌다라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하방 리스크 증대는요. 네네.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국제 기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초에도 이제 IMF가 이제 연례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 달에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선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방 리스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 세계 무역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지난 5월에 타결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라든가 국제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개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방 국면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렇게 수정 전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초창기에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할 때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근거 없다.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 그래서 당시에도 추경 규모가 정부 안보다 좀 크게 잡아야 된다. 2015년 수출 수준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한 13조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하나의 배경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건 제가 볼 때요. 네네. 야당 대표가 내용을 그러니까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컨텍스트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네.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얘기한 거는요. 그냥 팩트를 그냥 소개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0.4%가 마이너스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수출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감소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연장선에서 투자,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재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비해서 둔화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한 게 부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정원 경제수석이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경제 운용에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 대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중심으로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좀 바꿔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 거를 얘기한 거라면은 네네. 두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은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을 소개한 겁니다. 예. 지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한다면은 이 같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이 경기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그러니까 하반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추경 규모도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GDP에 그러니까 정부 추경의 예산에 예측에 의하면 한 0.1%포인트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정부만 그 목표치를 지금 안 바꾸고 아직 있는데, 성장률이 그러니까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이제 그러니까 떨어질 것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추경 규모를 그러니까는 이 하반기 경기 전망을 수정을 했다면은 추경 규모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주장하는 그 추경의 효과가 그렇게 그만큼 나타나지 힘들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당도 사실은 이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야당이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총선용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총선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5년에 당시에도 그러니까 11조 6천억 원을 지금의 2배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했었고요. 예. 선거가 있었던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는 11조를 추경을 집행했었어요. 네네. 그럼 뭐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경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를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되고 조기에 이걸 집행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나경원 그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추경을 6조 7천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국내 총생산 GDP 부양 효과가 0.03에서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0.1%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죠.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게 지금 굉장히 적으니까 네네. 더 공격적으로 하라 그래야죠. 예, 예. 그래야지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정부한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더 편성을 해라.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근데 연관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많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그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일부 관료들이 40% 혹은 45%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방어선으로요. 저는 이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거라고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40% 방어를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네. 왜 30%에서는 방어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 속에서 경험적으로 있는 게 60% 선인데요. 국제사회의 국가 채무 비율에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이 네네.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 부채를 GDP의 60%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을 네네.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론적으로 이게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19세기라든가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네네.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한 60% 넘으면 파산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시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굉장히 변했고요.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GDP 대비 86%가 넘습니다. 네네. 독일조차도 60%가 넘어요. 일본,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250%에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110% 이상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 있잖아요. 개발도상 국가들이요. 네네. 이를 나달들도 평균이 45% 넘어요. 예. 근데 우리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그 GDP 추계를 다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재편을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36%가 안 되게 나와요, 지금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축적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재정 악화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제 그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결혼율이에요. 예. 낮은 결혼율의 주요 원인은 높은 주거 비용입니다. 네네. 젊은이들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낮춰주게 되면은 출산율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부양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느 게 더 현명한 것이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엔 교수님 일자리 문제 이슈까지 연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항상 경제 문제 얘기할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어떤 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 기조를 어떠한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 성장 정책들과 그러니까 지금 경기하고는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는 지금 반도체 중심의 수출 충격이에요. 예. 이거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소득주 성장 정책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네.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소득주 성장 정책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걸 통해서 내수를 강화해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수출 환경 악화는요 이게 구조적입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수출액 증가율이 전 세계 수출액 증가율이 26%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 강화법에 답이 없고요. 네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을 그나마 방어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입니다. 내수가 이제 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 성장 정책들을 되게 펴는 나라들이 되게 이게 지금 방어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